네, 오늘 방송은 제가 2018년도에 서울 아파트 분양권 투자한 사례를 두 개의 방송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방송의 목적은 투자 복귀고요. 제가 그 당시에 어떠한 계기로 투자를 실행을 결심을 했었고, 그리고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 주로 어떠한 관점으로 이 아파트를 바라봤느냐는 내용과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과 조금 비교를 하면서 충분히 레슨 런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발표 자료는 2018년도에 제가 투자를 실행한 이후에 제가 소속된 투자 커뮤니티에서 2019년도에 발표했던 내용으로 구성을 했고, 지금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본 방송을 앞두고 추가적으로 슬라이드를 넣어서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본 아파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본 아파트는 지하철 2호선 라인 중에서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도보로 5분 정도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고요. 한 가지 특이했던 점은 어, 본 아파트가 있는 행정구는 동작구지만 위로는 영등포구, 그리고 옆으로는 구로구, 아래는 관악구가 있는 인접한 4개구가 가깝게 위치한 약간 특이한 아파트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2018년도에 84 타입의 분양가는 7억 5천이었었고, 아파트 세대수는 274세대, 그리고 보는 바와 같이 롯데시네마가 있고 또 여러 상가로 구성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준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본 사진은 제가 사전 점검 때 실제로 준공된 모습을 찍었던 사진입니다. 지금은 롯데시네마 간편이 있겠네요. 그리고 2018년도 당시에 제가 투자를 결심했었던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거는 문재인 정부의 초기 부동산 대책 때문이었습니다. 본 이제 사진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간단하게 요약한 자료고, 초기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부동산 규제칙이 대거 등장하는 그러한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로 지적하거나 LTV, DTI 등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또 안전진단을 비중을 강화하는 등 사실 규제 일변도로 진행한 정책이었었죠. 그래서 초창기에 2017년, 2018년 초에도 사실상 부동산 공급 대책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수요 억제책으로 구성이 됐었고, 거기서 제가 한 가지 포인트를 얻어서 앞으로 서울 부동산 공급이 특히 아파트는 부족이 장기화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울 아파트 자산 가치가 제고되고 이것이 가격에도 상승을 영향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서울 아파트 투자를 결심하게 됐던 겁니다. 저희는 이제 사실 2018년도 이후로 5년이 흘렀기 때문에 저희는 투자 결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 투자 시기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조금 침체기긴 하지만 사실 KB 시세로 지금 결과를 한번 추정을 한 자료이고요. 보면은 지금 2023년 2월 시점인데 사실 아파트가 거의 거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시세를 가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KB 시세로 준영을 하기로 했고, 동작 협성 휴포레 같은 경우에는 거래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KB 시세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소속된 단지인 동작 성원 상대빌 아파트로 KB 시세를 추정하기로 했고, 사실 동작 성원 상대빌 아파트는 2006년도에 준공된 다소 연식이 있는 아파트고,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협성 휴포레보다 조금 더 멀리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협성 휴포레는 거기서 플러스 1억을 더해서
KB 시세로 추정하기로 했습니다. 동작 성원 상대빌 아파트가 지금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매매 그래프 주황색 그래프인데 12억과 약 10억 사이인 약 11억 정도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작 협성 휴폴에는 플러스 1억을 더하기로 했으니까 약 12억 정도로 KB 시세를 추정을 하고 사실 지금은 시장이 다시 조정기가 왔지만 2018년도에 분양가가 7억 5억을 7.5억을 감안했을 때는 비교적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고 투자 결과로고 전반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 컨텐츠는 제가 그 당시에 어떠한 관점으로 투자를 실행했는지에 대해서 주로 포인트를 수급 관점 그리고 시장 그때 당시에 시장이 어땠는지 그 동작 협성 휴폴의 입지적인 측면이 어땠는지 또 가격 추정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우선 수급이고요. 본 그래프는 제가 2019년도에 투자 커뮤니티에서 발표를 했을 당시에 부동산 지인에서 서울 아파트의 수요와 공급량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캡처한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 수요량은 특정한 인구수에서 특정 어떤 비율을 곱해서 값을 매긴 값이고 공급량은 실제로 서울 아파트 입주량을 연도별로 산정해서 나타난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은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과거로부터 또 2018년 그 당시에 미래를 봤을 때도 수요가 계속 부족한, 공급이 계속 부족한 그런 지역이죠. 전반적인 어떤 공급이 부족한 상태로 계속 이어진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작 협성 휴포레가 있는 인접구, 아까 맞서 말씀드렸던 인접구에서도 조금 더 한 번 더 수급 사항을 그때 당시에 살펴봤었는데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영등포구에 2020년도에 신규 뉴타운이 대거 입주해서 공급량이 많았었는데 사실 이 신규 뉴타운 입주 시기는 2020년이었기 때문에 2022년도인 동작 협성 휴포레가 입주할 당시가 그렇게 2020년이기 때문에 겹치지도 않았고 이 정도 공급 초과는 서울 전체적인 공급량을 봤을 때는 충분히 소화 가능할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미시적으로 동작 협성 휴포레가 있는 인근 지역의 공급량을 한 번 더 고객눈으로 자료를 살펴봤었습니다. 우선은 영등포구에 있는 대림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 보람의 2차가 2020년 준공을 앞두고 있었고요. 이때 단지는 1000세대가 넘지 않았고 그리고 2020년이었기 때문에 협성 휴포레가 22년의 입주 시기와 좀 달랐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눈여겨볼 것은 동작 협성 휴포레 맞은편에 있는 강남 아파트 재건축인 힐스테이트 관악 뉴포레 아파트였습니다. 이때 입주량이 2022년도 하반기였기 때문에 휴포레와 어느 정도 겹쳐 있었고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였기 때문에 조금 신경이 그때 당시에는 쓰였었습니다. 하지만 임장 당시에 강남 아파트는 워낙 오래된 아파트였었기 때문에 이게 대단지 아파트의 브랜드 아파트를 형성이 된다면은 오히려 이 동작 협성 휴포레 주변이 신축 아파트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역의 어떤 위상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장점으로 여겨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도 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수급 사항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가 미분양 지표입니다. 2018년도 당시에 통계 자료를 국토교통부에서 받았을 때 자료이고요. 서울 그래프는 뭐 전반적으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미분양이 빠지는 편이었고, 동작구는 사실상 2008년도 이후로 전반적으로 미분양이 쭉 감소 추세였다가 이때는 거의 미분양이 제로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뭐 미분양 아파트 동향을 봤을 때도 충분히 공급이 부족한 시그널이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어떤가라고 판단했을 때는 본 방송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서 최근에 서울 아파트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캡처한 사진이고요. 아래는 서울 아파트의 인허가 추이 그래프입니다. 우선은 마찬가지로 올해인 2023년도부터 향후 2년, 3년 후에도 여전히 수요 대비해서 아파트 공급량이 부족하게 나오는 어떤 양상을 볼 수 있고요. 다만 아파트 인허가 추이가 작년이었죠. 작년 하반기까지 작년 상반기에 인허가 물량이 되게 많았었어요. 보통 인허가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3년 또는 4년 뒤에 입주량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2025년과 2026년에는 어느 정도 입주량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은 뭐 작년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기 시기이기도 하고 여러 공사비가 인상된 시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업 지연이 예상되고 또 특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업이 차질이 발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급이 그렇게 많아지지는 당분간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더 사족을 단다면 아무래도 서울 아파트의 수급은 아직까지 공급이 해소되지 않는 그런 물량 수준으로 당분간은 유지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불량 때문에 여기서로 마치도록 하고 그때 당시의 시장 상황은 다음 방송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